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그놈의 추경 주택 더 띄우고 싶나? 솔직해 집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편파 뉴스를 만드는 한겨레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수 결손 벌써 30조 지출 확대해서 돌파구 찾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인데, 지출 확대해서 돌파구 추경 이야기죠. 추경 이야기인데, 주요 골자를 보면은 성장률 감소, 세법 변경 등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반영해서 지금 윤석열표 법인세 감세 상황 악화까지 더해져 가지고 지금 세수 결손이 벌써 30조 생겼다. 재정 상황 공개하고 합의를 구해야 한다. 요 내용인데, 핵심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경입니다. 추경.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을 하자라는 주장인데, 일단 국세 수입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많이 줄었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요 중요한 요러한 세목들에서 꽤 큰 금액으로 줄었습니다.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주장은 요겁니다. 추경을 하자. 읽어보면은 가정 살림은 수입이 줄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국가 재정 운용 원칙은 반대다. 내수가 안 좋아 세수가 줄 때는 오히려 지출을 확대해서 내수를 부양하는 것이 국가 재정 원칙이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지출 규모를 국민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 재정 상황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고 지출 규모를 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요게 주된 주장입니다. 요거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요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이프 스타일부터 봐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 두 개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두 개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왼쪽은 잘 산다. 정확히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못 사는 것처럼 보이죠.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왼쪽에 잘 사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후손에게 부채 폭탄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손에게 부채 폭탄, 빚을 잔뜩 내가지고 호화롭게 생활을 하고, 후손에게는 부채 폭탄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 오른쪽은 지금 못 사는 것처럼 보여도 후손에게 나중에 선물 폭탄을 주는 그런 노인이 계십니다.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더 좋은가? 말할 수는 없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왼쪽에 후손에게 부채 폭탄을 던진 사람들은 속이 새까만 스타일이다. 요렇게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추경하자는 스타일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지금 속이 새까만 스타일, 그로 인해서 우리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얼마 전까지 일이죠. 최근 주택시장 흐름, 속이 새까만 스타일로 운영을 했죠. 나중은 모르겠고 지금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스타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물 높이가 전세 가격 수준이고 기름 높이가 매매 가격 수준인데, 물에 오줌을 싸고 기름에 식용유 타고 해가지고 전세 가격도 많이 올려놓고 매매 가격은 더 많이 올려 놓았습니다. 엄청나게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속이 새까만 스타일의 끝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정부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죠. 속이 새까만 스타일로 가려고 하지만 지금은 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줌이 안 나오고 식용유도 없고, 그래서 영끌족에게 고통 전가하는 것인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점을 지나서 많이 내려갔죠. 기름 높이는 별로 안 줄었는데 물 높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 고점에서 부동산 매수한 영끌족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겠죠. 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까만 점까지, 까만 화살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당연히 미래 세대에게 부채 폭탄을 던지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시켜 가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이 웃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내려간 상태고, 여기서 지금 한결의 이야기는 추경 막 땡겨 써가지고 한 번 더 올려주자, 빨간색 형태로 한 번 더 올려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젊은 세대들, 지금 어린애들은 울겠죠. 지금 어린애들은 울 겁니다. 나중에 부채 다 본인들이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영끌족은 만세 부를 겁니다. 만세. 안도의 만세. 전 고점을 한번 살짝 뚫어주면은 안도의 만세를 부르고, 조금 생각이 바로 박힌 친구들 같으면 전 고점 뚫는 순간에 정리를 하겠죠. 요렇게 지금 가자는 이야기가 한결의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정상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파란색처럼 지금 쭉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는 것이 사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좋은 방향이겠죠. 다시 추경 이야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핵심은 세수가 줄 때는 오히려 지출을 확대해서 내수를 부양하는 것이 국가재정 원칙이다라는 이야기하고, 국민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요 두 가지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수가 줄 때는 추경으로 내수 부양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번 보면은 요거 정신 나간 소리죠. 제가 봤을 때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인구 현 수준 유지하는 출산율이, 인구를 딱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출산율이 2.1인데 2012년에 출산율 1.3에서 쭉 내려가더니 2021년에는 0.81을 찍었습니다. 2022년에는 그것보다도 더 내려간 상태고, 지금 0.81, 말이 안 되는 숫자를 찍었습니다. 지금 합계 출산율이 지금 어떤지 점검을 하고 나서 보시면은 세수가 줄 때는 추경으로 내수 부양, 요런 이야기 절대 못할 겁니다. 지금 왼쪽 상태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인구 구조가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오른쪽처럼 될 겁니다. 인구는 줄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세수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런데 추경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윗세대를 부양 좀 시켜 달라, 요런 소린데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수가 줄 때에는 추경으로 내수 부양, 이것은 후손들을 노예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주장이 국민 합의로 추경을 정하자는 것인데,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래의 부채죠. 지금 세대가 갚는 부채가 아니라 나중에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부채가 추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년 추경으로 땡긴 거 갚자,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계속 더 땡기자, 국가 부채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가는데 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이러면 국가 미래가 없는 거죠. 답이 없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국민 합의, 왼쪽과 같이 지금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면은 답은 뻔하죠. 부채를 최대한 많이 내자라는 결론이 아마 날 겁니다. 노인이 많고 젊은 세대 중에서도 영끌한 친구들이 많고, 그러면 안 봐도 뻔하죠. 이렇게 하면은
부채 마구마구 땡겨가지고 경기 부양하자. 요런 쪽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국민 합의로 가면은. 그래서 오히려 오른쪽과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책임한 노인들 투표권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일수록 미래의 부채를 갚아야 될 건데 유치원생 이후부터는 투표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정한 결과가 나오겠죠. 국민 합의로 추경을 하자. 부채를 끌어다 쓰자라고 했는데 부채를 갚아야 될 사람들이 투표권이 없다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요 그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추경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곳으로 돈이 새어 나가겠죠. 추경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마존, 테슬라, 구글, 애플 뭐 요런 멋진 기업들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선순환 구조, 고용을 많이 늘리고 양질의 고용을 늘리고 국민들 소득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내수가 좋아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추경을 해야 되는데 뭐 뻔하죠. 추경해가지고 우리 편들한테 돈 밀어주고 짜웅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새어 나갈 거고 부동산 가격만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9세대들만 박수치고 좋아하겠죠. 요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나중에 부채를 갚아야 되는 어린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친구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